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6혼. 6혼은 육체와 연관된 혼을 가리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은 불변의 양이 간직된 대상, 즉 육체의 형상과 진료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육체는 형과 물질로 구성되는데 형과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섭취와 배설을 해야 하며 특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추운 곳에 육체를 방치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육체의 활동이 멈추며, 너무 추운 곳에 계속 있으면 동상 걸려 죽죠. 너무 더운 곳에 육체를 방치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활동이 멈춥니다. 그렇죠. 위생 상태나 공기 상태 역시 육체의 상태를 변화시켜 육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질병이 걸리죠. 공기 상태 역시 마찬가지죠. 산소가 부족한 곳에 있으면 안 좋죠. 육체의 지속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에서 육체로부터 전해지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내고, 기관보다 의식이 낫겠죠. 보다 구체적이죠. 그러한 의식에서 감지하는 고통과 쾌락이 의지를 생성시키는 한 요인이 되며, 고통과 쾌락이 어떤 의지를 생성시키죠. 인간의 마음에서 고통을 피하고자 하거나 쾌락을 누리고자 하거나, 의지가 육체와 관련된 관념과 결합하여 육혼의 한 요소인 형태를 지닌 의지를 만들며, 형태를 지닌 의지는 창조와 파멸작용과 결합하여 신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혼은 신금이 되기도 하고 의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요. 즉 특정 형태를 지닌 의식과 신금이 생겨나니 육체를 자기라고 인식하여 육체의 의지가 생성시키는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혼이 생겨나니 그러한 혼이 다름 아닌 육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육체, 항상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나 육체를 자기라고 인식하며 육체에서 비롯된 의지를 항상 실현하고자 하죠. 뭐 식욕이건 뭐 수면욕이건 성욕이건. 그러면 마음에서 고통과 쾌락을 감지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이 기관을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감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했다라는 표현은 감정을 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간직되어 있고,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표현은 감정을 생산물 혹은 수확물로 보는 시각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대한 연구는 어렵죠.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죠. 뭐 감정이 있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는 거죠. 감정기관이. 감정기관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서 여러가지 마음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인식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므로 여기서는 고통과 쾌락을 감지하는 기관으로 감정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고통이나 쾌락을 감지하는 기관으로 그러면 이 기관은 고통이나 쾌락을 별개로 발생시키는가 하는 문제 역시 발생하는데, 그래요. 이 감정기관이 고통과 쾌락을 따로따로 생성시키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는 인간의 감정의 기능을 감지하기 위해 고통과 쾌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감정은 선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통과 쾌락도 어느 상태를 선의 중간이라고 가정하고, 한쪽 방향은 쾌락이 강해지는 정도로 표시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고통이 강해지는 정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손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 있다. 이쪽으로 작용이 일어나면 쾌락을 느끼고 이쪽으로 작용이 일어나면 고통을 느낀다. 이게 선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 쾌락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쾌락적인 것들 중에는 더 쾌락적인 것을 선택하고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서도 덜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누구나 덜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하려 하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육호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고통 속에 빠지면 벗어나려 하는데 여기서 배제와 극복의 형식이 발견됩니다. 그렇죠. 육체에 입각해서 인식하는 어떤 호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반면에 육체적으로 쾌락적인 것은 취하려 하고 쾌락 속에 빠지면 머무르려 하는데 여기서 집착과 탐닉의 형식이 발견됩니다. 육호는 그러더라. 물론 육체의 근원이 되는 감정은 의식이 발전하면 사회적인 것, 신적인 것에 반응이 가능하도록 분화되어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육혼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감정기관 역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이들은 지적인 것, 신적인 것에 감동을 느끼기도 하죠. 안 그런 이도 있지만 지적인 것과 신적인 것에 감동하는 이는 감정기관이 좀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발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을 느껴 그것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행위는 육혼의 작용이 바탕이 되지만 더 나아가 생산물을 만들어 소비하려 하거나 교환 가치를 획득하여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 역시 육혼의 작용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요. 생존하고자 하는 혹은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다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의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교환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원이나 예술혼의 작용 역시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의 목적에는 육혼이 바탕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보다 큰 부를 얻고자 하거나 보다 아름다운 것을 얻고자 하는 것도 하는 좀 다른 것이 발견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육혼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다양한 혼들은 서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육혼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발전이 인간에 미치지 못하는 짐승에게서도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육혼은 발견됩니다. 하지만 짐승에게서 발견되는 육혼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본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요. 약간 구별하고 있죠. 둘 다 육혼이겠죠. 근데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육혼을 인간의 육혼과 구별해서 본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 사람 같은 경우에 섹스를 하죠. 짐승도 섹스를 하잖아요. 근데 구별을 하잖아요. 짐승의 섹스를 섹스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교미한다 그러지. 그런 것과 같은 것이겠죠. 혹은 분리와 결합 과정을 진행시켜 후천 정보와 즉 마음을 변형시켜 새로운 표상이나 관념을 생성시켜 발전시키는 발전적 능동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능동성만을 지닌 본능과 실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육혼을 실현할 때에도 지원이나 예술혼을 발휘하면서 이는 고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물의 경우에 따라서 질적으로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말과 자동차에 비교할 수도 있는데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육혼에게 있어서 생명의 유지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육혼이 발전하면 육체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발전시키는 것은
육체의 유지가 달성된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계속 굶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먹는 것만 찾죠. 마실 거 맛이 없고 따지지 않죠. 하지만 식량이 풍족해지면 어떡하나요? 단순히 양만 찾는 건 아니죠. 육체를 발전시키는 데는 육혼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지혼이나 예술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육체를 발전시키는 개념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육체의 특수한 기능들을 향상시켜 육체를 강화시키는 것과 건강해지는 것도 포함되겠죠. 강화시키는 것에는 육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분리됩니다. 그렇죠. 육체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하죠. 그래요. 물론 인간에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이 둘을 모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식량이 풍부해서 이제 어떤 생존에서 벗어난 이들은 꼭 식량만 문제는 아니겠죠. 그냥 생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 둘을 모두 발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러한 육혼의 여지는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도 하는데, 육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육혼의 여지는 스포츠를 생성시키고, 육체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육혼은 춤이나 성형수술 같은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주로 이제 다 그렇지 않지만 육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죠. 그 스포츠를 좋아하죠, 남성들이. 반면 여성들은 한국에서 보면 뭐 그것도 시대마다 다르긴 한데, 또 모든 여성이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들은 육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여성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또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요. 성형수술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한국에서. 무술의 몸 동작들 중에는 육체를 강화시키는 기능과 육체를 아름답게 보이는 기능이 결합된 동작들도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무술도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육혼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육혼이 모두 동일한 형태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육체의 상태가 개인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육체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처한 자연적 조건 및 사회적 조건 역시 육혼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소비하는 생산물 역시 다른데, 이러한 자연적 조건의 차이는 육체의 상태에 차이를 일으키는 관계로 육혼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윤리나 법의 차이, 사회의 양적 성장의 단계의 차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의 차이 역시 육체의 상태의 차이를 일으켜 육체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쌀을 먹는 곳의 사람의 체질과 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의 체질이 다르고, 그래요. 식량이 풍부한 곳과 식량이 풍부하지 않은 곳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육체적 상태는 달라지죠. 선천적으로 식욕이 남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욕이 남다른 사람이 있고, 수면욕이 남다른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는 또한 질과 양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욕망을 추구할 때에도 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분리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 양까지는 대체로 양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나, 일정 정도 양의 소비가 가능해진 상태에서는 보다 많은 양을 소비하는 사람과 양대진 질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분리되는데, 여기에는 예술론이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것을 이제 중시하게 되죠. 양을 충분히 취하게 되면, 그래요. 식욕이건 성욕이건 수면욕이건, 식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 보다 맛있는 것을 찾으려 할 테고, 또 성욕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상태에서는 보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려 할 테고, 그런 것이겠죠. 수면욕도 마찬가지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다면
좀 더 편안한 곳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어 하고, 다 그런 거죠. 양이 충족이 되면 이제 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술혼이 미약한 사람은 보다 많은 양을 획득함으로써 욕망을 충족하려 하고, 예술혼이 강한 사람은 보다 많은 양보다는 미적인 개념을 채용하여 질적 소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을 추구하는 사람 역시 원하는 양 이상의 양을 획득이 가능해지면 질리게 되어 보다 더 쾌락적인 대상 및 방법을 찾게 되고, 다른 대상을 소비함으로써 질린 감정의 상태를 변화시키려 하는데, 이는 양적 성장이 질적 전환을 야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양을 좋아하는 데에서 사람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질리게 되고 또 질적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즉 획득할 수 있는 욕망 충족 수단의 양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욕망 충족 수단의 소비를 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의 질적 전환과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쾌락에 대한 집착과 탐닉은 보다 많고 보다 다양한 욕망 충족 수단의 양을 필요로 하기에 악과 결합할 가능성에 노출되며 그래요. 이로 인해 유권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거나 유권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권 자체는 악이 아니며 생명유지에 유권은 필수적인 것이니 잘 다스린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다. 식욕이 악이냐? 식욕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굶어 죽겠죠.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인류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면력도 마찬가지죠. 계속 일하는데 쉬고 싶거나 자고 싶어 하는 욕구가 안 생긴다. 그러면 죽겠죠. 유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유콘은 자연적으로 쾌락을 찾겠죠. 집착과 탐닉을 하게 된다 했죠. 그러다 보면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보다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이성을 폭행하여 성욕을 충족할 수도 있겠죠. 강간이라고 하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그래요.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혹은 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고,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에 노출되죠. 필요하긴 하지만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보는 이들도 있죠. 최대한 제어하고 오히려 없을 수 있으면 없애야 한다. 고행을 강조하고. 근데 이글스니는 그게 아니다.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육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체적 대상과 결합하지 않은 육혼 일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상태는 변하며 식욕을 일으키기도 하며 성욕이나 수면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글스니는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육혼은 육체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구체적 질을 지닌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욕구가 바탕이 된 욕구가 의지로 전환되며 욕구가 의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욕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형태를 지닌 의지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형태를 지닌 의지는 창조와 파멸작용과 결합하여 구체적 질을 지닌 의식과 신검, 즉 구체적 질을 지닌 육혼이 형성되는데, 이 구체적 질을 지닌 육혼을 일반성을 지칭하는 육혼과 구별하여 특수 육혼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죠. 창조와 파멸작용은 육혼에 간직되어 있으므로 새로 유치하거나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창조와 파멸 작용은 신이 일으키는 작용이니까 신과 어떤 연관된 것이 뭔가 있다는 거죠. 육혼 속에 창조와 파멸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는 혼이니 혼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건 창조와 파멸 작용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혼이 변해서 되면 창조와 파멸 작용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변화시킨다. 뭔가를 떠오르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수 육혼을 움직이며 심동을 형성하는데 심동 지출을 통해 육혼을 실현할 방식과 대상을 찾게 되면 여기서는 지원 역시 개입됩니다. 이처럼 심동을 통해 육혼을 실현할 방법과 대상을 찾게 되면 활동을 통해 육혼을 실현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데 이 역시 순환의 형태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순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이 있다. 육체적 감정 변화가 생긴다. 마음에서 구체적 질을 지닌 욕구가 생기겠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거, 뭐 식욕, 성욕 이런 거. 그럼 이 욕구와 형태를 지닌 의지가 된다. 그러면서 혼은 무언가에 집착하는 혼이 되는데 특수 육혼이 된다. 일반 육혼이라 해서 뭐 다 형태가 같은 게 아니다. 특수한 어떤 다 형태가 있다. 식욕을 추구하는 특수한 육혼이 있는가 하면 뭐 성욕을 추구하는 육혼도 있고 그렇겠죠. 누구에게나 특수 육혼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움직인다. 뭔가를 떠오르게 한다. 실현 방식과 대상을 찾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충족하면 다시 본 상태로 돌아온다. 충족된 특수유형은 일단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겠죠. 사라진 것은 아니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나타나죠. 여기서 출발점을 변형시키면서 순환 형태를 세세히 살펴보는 일은 유의미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므로 이는 정신철학에서 별도로 다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 순환 형태는 육혼에만 해당되는 순환 형태는 아니며 지원, 예술혼, 이상국과의 혼 역시 이 순환 형태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순환 형태를 일반화할 경우 육체적 감정 변화를 감정 일반의 변화로 전환시키고 특수 육혼을 특수혼으로 전환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화한 순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요. 지원이나 이와 같은 순환 형태는 육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지원, 예술혼, 이상국과의 혼 역시 이와 같은 형식을 따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예술혼에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상국과의 혼에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특수 요건은 특수혼으로만 바꾸면 이런 나누어진 혼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순환 형태는 세 단계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혼은 구체적 질 욕구와 결합하여 특수혼을 형성한다. 특수혼은 표상이나 관념의 현현 과정을 통해 후천적 무아를 변형시켜 마음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후천적으로 생성된 마음. 새로운 표상이나 관념을 현현시킨다. 제3단계 표상이나 관념의 지배를 받는 특수혼은 표상이나 관념의 적용 과정에서 활동을 매개로 의지를 실현시킨다. 그렇죠. 육혼의 순환 형태는 고통과 관련된 것이나 쾌락과 관련된 것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혼이 세상 속에서 특수 육혼의 의지를 실현시키면 일반 육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화한 특수 육혼을 간직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느 순간 되면 또 나타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상태가 단기간 내에 크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육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육혼은 순환 과정을 거침에 따라 강화되어지는데 되어진다는 것은 구체적 내용이나 방식을 기호 속에서 취하거나 응용할 수 있게 되어 고통이나 쾌락을 다루는 데 능숙해져 육체적 고통의 양을 줄이고 육체적 쾌락의 양을 늘리는 능력이 향상됨을 가리킵니다. 육혼이 순환함에 따라 고통스러운 것을 처리하는 육혼은 강화되어 고통은 나선형으로 감소하고 쾌락적인 것을 처리하는 육혼 역시 강화되어 쾌락의 양은 나선형으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혼은 물체를 사용함으로써 의지를 실현합니다. 수면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잠든 육체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 즉 집과 같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며 침대, 이불, 베개와 같은 물체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실상 세상의 대부분의 생산물들의 사용 가치는 육혼의 실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6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물체의 소비량을 늘려야 하며 소비하는 물체의 질을 고급화시키거나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지원과 예술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생존수단이 부족한 고대시대에는 생산물의 양의 증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원보다는 지원이 필요에 의해 나타나며 발전해 나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생존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에서는 예술론이 싹트기 어려운 반면에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원은 강화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과 육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과 혼이 있는 마음은 물질도 아니며 공간도 아니지만 누구나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혼과 혼이 있는 마음을 물질과 육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아무리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혼과 혼이 있는 마음이 물질이나 공간이라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와 공간 속에서 혼과 혼이 있는 마음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뭐 이런 혼과 마음 역시 물질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겠죠. 발견이 안 되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육체와 공간 속에서 혼과 혼이 있는 마음은 발견되지 않으니 확인은 가능하지만 육체 공간 속에서 혼과 혼이 있는 마음은 발견되지 않죠. 혼과 혼이 있는 마음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존재는 하는데 누구나 또 확인이 가능한데 육체와 공간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지요. 고로 혼과 육체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육혼이라니까 육체와 혼이 결합한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 글을 쓴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지구에 있는 물질과 화성에 있는 물질이 결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물질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질이 있는 공간과 혼이 결합할 수 있냐 이 얘기인 거죠. 즉 육혼은 혼과 육체가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육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역할은 마음이라는 차원의 넋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혼이 결합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넋이다. 넋은 왜 생겼냐? 육체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혼과 결합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넋이 됩니다. 즉 육체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넋은 동전의 뒷면이 되면 넋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앞면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근데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있죠. 다른 차원에는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마음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여기는 넋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이는 어떻게 보나요? 마음도 하나의 세상이다.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